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매니아의 이곡자입니다. 오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3차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다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예상을 했었던 광명과 시흥 이런 지역들이 빠지고 오히려 새로운 지역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멘붕 오신 분들이 의외로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내용을 좀 훑어보시게 되면요.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이 같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같이 영향을 받는 교통망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요, 총 이제 30만 호의 공급 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1차분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에 한 15,000호 정도, 15만 호 정도 해서, 맞죠? 35,000원 정도, 35,000호 정도로 이제 먼저 발표를 했고요. 오늘 이제 15만 5천호 해가지고 15만 5천호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초에 나머지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 총 30만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발표된 지역은요, 가장 큰 지역은 남양주시고요. 남양주시에 이제 1134만 제곱미터고요, 면적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649제곱미터, 그리고 인천 계양에 335만 제곱미터, 과천에 155만 제곱미터에서 크게 네 곳 같은 경우에 12만 2천호가 이제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중소규모로 해서 국공유지랑 유휴군부지 네 곳, 장기 국공유지 24곳, 유유지 4곳, 장기 미집행공원분지 4곳 해가지고 유유부지와 국공유지들을 같이 공급 계획을 같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져요. 서울 같은 경우에 총 32곳이 있고요. 그래서 1만 9천호 정도 들어오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총 8곳으로 11만 9천호 정도 들어오고요. 인천은 한 곳으로 1만 7천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총 15만 호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인천에 이제 계양역이 여기에 있거든요. 계양역 있는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천 계양에 이제 한 군데 들어오고요. 여기 위로 보시면 이제 면적이 상당히 큰데, 남양주시에 GTX 노선,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부분들이 GTX 노선이거든요. 이제 GTX B 노선인데, 그 B 노선 라인으로 해서, 이제 두 곳이 들어오게 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는데, 첫 번째, 요 부분은 이제 문화시설이 중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이제 GTX가 들어가면서 경제의 중심지로 주거 바탕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B노선에 여기에 역사가 하나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 서울에 워낙 근접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과천시에도 들어오고요. 하남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나름 인기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현재 있는 위치들을 보게 되면 서울로 접근하기에 다 시간들이 상당히 가깝고요. 또 한 가지가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통망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니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인기가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택지 위치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서울에 이제 몰려 있는 부분들을 보이시고요. 특히 이제 철도 유유지라고 할 수 있는 수색 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부대 유유지라고 할 수 있는 강서 군부대 같은 경우에 수색 역세권 같은 경우엔 2,000호가 넘게 들어오고요. 강서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1,000호가 넘게 들어와요. 또 동부도로 사업소라고 해가지고 유유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2,200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서남은 물재생센터라고 그래가지고요. 마곡 옆에 보면 물재생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 2,390호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이런 주민센터나 서울 신촌, 서대문 신촌의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130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40호가 들어오면서 유유지라든지 아니면 철도부지라든지 아니면 현재 놀고 있는 부지들을 공원도 역시 포함이 되고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지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공공택지로 해가지고 공공주택들을 지금 이제 공급할 계획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광역철도 중심으로 해서 녹색교통 중심으로 해서 서울까지 수도권은 다 30분 이내로 다 통행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서울 도심까지 30분에 출퇴근 가능한 도시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3기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30분에 가능한 그런 도시로 선택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교통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빨라질 걸로 보여져요. 얼마 전에 GTX C 노선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예타 통과가 이제 진행하고 그다음에 B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속도가 이제 상당히 빨라지겠죠. 이런 과객출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속도는 출퇴근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과천이나 하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나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공공택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은 좀 미흡할 걸로 보여지지만 인천 계양 같은 경우나 아니면 GTX B 노선이 들어가는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통의 부재였던 부분들이 교통망들이 개선이 되면서 또 단순히 지금 이제 주택지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형태의 개발을 하게 되면 주택단지 개발을 하게 되면 단순히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자리와 조금 더 나아가서 문화나 경제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복합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드에 있는 남양주시나 계양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조금 영향을 좀 받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족도시를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한다면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개발 방향에 보시면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서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자족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도시형 공장 등 말 그대로 산업단지, 예전에 말로 따지면 이제 산업단지, 지급으로 따지면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는 일자리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중복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기업을 많이 유치할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면 충분히 자족적인 도시로 커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 키우고 좋은 도시라고 해가지고요.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도서관이라든지 생활 SOC에 재투자를 많이 할 걸로 보여지고요. 공원을 기존의 도시개발보다도 1.5분의 정도 많이 들여서요. 아마 시민 편의 공간들이 되게 많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BRT라고 해서 수소버스로 공급을 많이 할 계획이에요. BRT 같은 경우는 신호 없이 바로 직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 접근할 때 상당히 출퇴근 시간이 감면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함께 만드는 도시로 해서 지자체도 같이 참여해서 지역 맞춤형 형태의 개발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구별로 위치를 좀 보시면요. 남양주시 왕숙이라고 해가지고요. 왕숙에 들어오는 지구는 총 1134만 제곱미터, 한 344만 평 정도 되고요. 1지구랑 2지구로 나눠서 들어오게 돼요.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1지구고요. 여기가 이렇게 2지구예요. 여기 이제 GTX 여기 이제 B 노선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GTX B 역사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GTX B 노선이 들어오게 되겠죠. 요게 지금 진접선이고요. 다시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도를 조금 보시게 되면
다 일부요? 알려주지 말까요?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고 잘라 알아서요. 이제 GTX B 노선에 위치가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여기에 경제가 중심지 형태로 키워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경의 중앙선이 지나가는 이제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산 신도시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신설역이 역사가 이제 당연히 하나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서울로 접근하는, 도심으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좀 좋아질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제 한강에 수석대교라고 해서 다리를 하나 더 놓게 돼요. 여기서 놓게 되면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동이나 강남으로 접근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아마 절약될 걸로 보여질 거예요. 지금 예상하는 시간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강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다리가 상당히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5개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GTX B 노선 진접선 풍향성 시설, 보시면 이제 진접선 요 위에 보시면 제일 꼭대기 라인에 보시면 여기 이제 풍향역이라고 해서 새로 이제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별내선 연장하는 내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경의 중앙선 왕숙 2지구,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여기가 이제 2지구고 여기가 1지구네요. 맞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잘못 얘기했으면 이제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교통이 많이 막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입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석대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석대교가 신설됨으로 해서 서울까지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GTX B 노선이 새롭게 신설이 된다라는 부분들. 지금 GTX B 노선이 굉장히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개발 구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숙 1지구는 경제 중심 도시로 개발을 할 거고요. 왕숙 2지구는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1지구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하고 기업지원반 허브를 조성을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할 계획이거든요. 말 그대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그로 인해서 아마 경제적인 중심지로 거듭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예술촌이라든지 로스터리 카페거리라고 해가지고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로 조성을 할 계획이라서 문화예술마을이랑 청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남교산이고요. 하남교산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천연동, 교산동, 충궁동, 상하사, 창동 등 일원으로 들어오고요. 면적은 196만 평 정도 되고요. 들어오는 수 한 3만 2천 원 정도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하남 미사지구인데 하남 미산지구 밑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밑에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요게 이제 그 토지 이용객도가 있는데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족 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첨단 산업단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일자리는 100% 들어갈 걸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여질 것 같고, 3호선이 이제 연장돼가지고 3호선을 연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하남 이제 도로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제 3개 연장을 해서 3개의 연장 도로가 이제 들어올 계획이니까 하남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호선 연장.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선시공, 시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좀 속도를 좀 빨리 할 걸로 보이고요. 하남IC에서 성차IC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고요. 사업지 동남로 도로에서 황산 초이간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고요. 선도 확장선 및 올림픽 확장 및 신팔당대교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에 BRT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 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까지 20분 정도 걸리고요. 잠실역까지 이제 30분 정도면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신설로 인해서 서울 평균 시간이 15분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족동시를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도 기업허브 지원이라든지 청년창업주택을 배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탐방로라든지 한옥마을 백제 문화박물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천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요. 인천시 계양구 구련동, 동양동, 박총동, 동방동, 상야동 일원에 들어오고요. 총 101만 평면 정도 되고 17,000호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이제 계양역이 여기 있거든요. 이제 계양역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밑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지금 이미 있는 상태고요. 이제 고도화 사업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BRT가 신설이 되고, 이제 연결도로들이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연결도로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서울 접근성을 조금 좋게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인천 1호선 박천역 갔다가 김포공항역 신교통 SBRT를 신설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양역에서 여기 이제 그 공항 쪽으로, 요 이제 신설 SBRT를 신설할 계획이거든요. 신교통 SBRT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말을 좀 멋있게 써놓은 것 같고요. 이제 버스로 해서 공항역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도 이제 39호선은 이제 확장할 거고요.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를 신설할 거고요.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이제 접근성이가 IC 접근할 부분들이 없는데 그게 이제 신설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경량대로를 이제 확장할 계획이고 청라 가양 BRT와 산업지간의 BRT를 신설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까지 이제 한 25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걸로 보여져서 평균 시간은 역시 한 15분 정도 단축될 걸로 보여져요. 여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9%를 자정용지로 활용을 해서요. 도시첨단 산업지를 중복 지정해가지고 이제 기업 지원 허브라든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창업 지원 주택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이제 많이 할 거고요. 밑에 서운 1, 2, 3단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계획이라서 아마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생길 걸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과천 지역이거든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1원 총 47만 평 정도 되고요. 한 7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이제 워낙 그 서울에서 접근하기 바로 이제 여기가 양재잖아요. 바로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실질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현재 GTX C 노선이 이제 예정이 되고 있고 내년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말이나 지금 예상으로는 2021년도 말에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2022년도에는 아마 착공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과천 우면산 도로를 이제 지하화할 계획이에요. 과천에서 이제 우면산 도로 자체를 아예 지하화로 이제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도로들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마 이제 폭을 좀 넓힐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선바이역에 보면 복합 환승 택시타를 세울 계획이거든요. 4호선하고 이제 광역버스가 연계할 수 있게끔 주차장 500면 설치하는 등 해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위치에 이제 선바이역이라고 해서 4호선이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이런 복합 환승 센터가 들어올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이수 과천과 이제 복합 터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추후에 이제 과천 유래선이라고 해가지고 과천에서 위례까지 들어가는 이제 철도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예타 이제 진행을 조금 빨리 이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추후에 진행될 확률이 이것도 이제 설치될 착공이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보시고요. 이제 현재 도로 개선이 되면 약 한 15분 정도 고속터미널까지 걸리고요. 양재까지는 10분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지하철 4호선을 통해서 사당역까지 10분 이내로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용 면적의 47%로 자정용지로요. 지식선 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올 거고요. 특히 여기는 서울대공원이라든지 국립과천과학 등과 연계한 이제 복합 쇼핑 이제 타운을 아예 조성할 계획이에요. 서울대공원에 보시면 이제 미술관도 있고 하잖아요. 그 자리를 복합 쇼핑 타운으로 해가지고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양재천변 복합 친수 공간을 환경으로 해가지고요. 물순환 테마파크도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양재천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물순환 이제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과천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면 과천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보여지고요. 과천과 이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영향력을 좀 얻긴 하겠지만 교통들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와 이제 계양 같은 경우에는 교통 여건도 좋아지지만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기존의 주거지들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변의 다른 지가들의 부동산들에게 또 영향도 충분히 갈 걸로 보여져요.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보시고 중소규모 택지 조성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공원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군 유휴부지라든지 그리고 도심의 국공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복합해야 해서요. 총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신촌 같은 경우 천호동 같은 주민센터를 해서 두 개서만 해도 보시면 한 200세대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합쳐지게 되면 총 합쳐져서 한 33,000호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무시 못할 것 같고요.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에 공공주택이 같이 들어오는 이제 복합 형태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공공시설이 들어오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이제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이제 주거시설이 새로운 주거가 이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내 이제 상업지역의 주거를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가지고요. 역세권 용도 지역의 상향을 허용을 하고 증가를 50%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말 그대로 역세권 지역에 건물을 짓게 되면 임대주택을 이제 짓게 되면요. 용적률을 50%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400%에서 600% 정도 이제 상향을 시켜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준주거 같은 경우에 400%였는데 500%까지도 이제 상향시켜주고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세권에 이런 이제 빌딩이 있으면 이런 노후화 건물들이 있는데 요거를 재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이렇게 상업지역 같은 경우 200% 정도 상향을 시켜주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 100% 정도 이제 상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로 인해서 또 임대주택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 부분을 이제 서울시에서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대부분의 지역들은 토지거래 이제 허가 조기 지정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을 계획이고요. 아마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특별계획으로 묶여서 아마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할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가 이제 부침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차 미공개 지구 및 2차 발표 지구 현황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들어갈 곳을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색 역세권이라든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의 강서군부지라든지 서울의료원 주차장에도 이제 한 700세대 정도 주택수는 800세대 정도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금천교차서 이전 부지 같은 경우에도 130세대 정도 들어오고요. 중랑물재정센터와 선원물재정센터가 각각 830세대, 2390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꽤 많은 양이 들어오고요. 작게는 이제 동작역 보시면 주차공원에 500세대도 들어오고요. 청량리 우체국 이전 부지에 50세대도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합쳐져서 한 33,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요 서울에 이제 내부에 있는 임대주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상당히 인기가 좋겠죠. 근데 아무나 지금 덤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청약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차고지들도 다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도봉 성대 야구장이라고 해서 저 도봉역에 보면 노면에다 그냥 야구 시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랑 광운대 역세권이라 해서 총 4,000세대가 좀 넘게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은 임대주택이 좀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 오늘 발표된 게 15만 5천 세대 정도 들어올 거고 속도가 조금 빨리 해서 향후 이제 건물을 다 짓게 되면 뭐 아파트는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면 건물 짓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행정 이제 절차도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한 4, 5년 정도면 이제 살살 들어오는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일시적인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부동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갈 수도 있겠죠. 그 부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투자자로서 특히 보셔야 될 거는 이 광역고통만 개선 방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의 조기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수도권에 30분 내로서 다들 통학할 수 있게끔 출퇴근할 수 있게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GTX거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노선으로 이제 착공에 곧 들어갈 거고요. C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신안선선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착공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신안선선이 안산에서 이제 여의도까지 이제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광역철 돌아서 여기도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있을 걸로 같거든요. 신안선은 2019년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B노선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보시고요. B노선은 지금 뭐 예타를 면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신분당선 연장선도 계속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홈매실로 해서 이제 연장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이제 홈매실 같은 경우엔 현재는 이제 버스로 이제 서울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신분당선이 들어감으로 해서 전철로 또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교통 여건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계양에서 강화해서 이제 강화도까지 고속도로를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빨리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2외곽 순환도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외곽이랑 2외곽 이제 전구간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해가지고 1외곽이 워낙 이제 많이 막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외곽 전 구간을 개통을 2025년까지 해가지고 목표로 해서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제 오늘 발표한 이제 4개의 신도시들은 다 이 외곽, 제2외곽과 상당히 이제 거리가 가깝게 이제 접근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교통이라는 부분들이 체크가 될 걸로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위례 트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위례 신도시 내에 있는 위례 신세선과 연계된 위례 내에 있는 이제 트램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호선 연장 북부선에서 이건 이제 옥정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옥정 신도시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호선 연장 서북부 연장선도 이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광역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교통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좀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엠버스를 좀 많이 이제 공급을 할 계획이에요. 서부 같은 경우에 수세계 인근, 그 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인근, 김포공항 인근, 근데 서남부 같은 경우는 선박역 인근, 동북부 같은 경우는 하남, 광일, 남양주권, 동남부는 청계산 등 해가지고 엠버스가 이제 더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아마 이제 출퇴근하는데 조금 용이해지겠죠.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요게 교외선이거든요. 이 교외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제2외곽 순환도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발표한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계양이 요쯤에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시가 이제 요쯤에 있고요.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요쯤에 있겠네요. 그리고 과천시는 뭐 당연히 이제 안쪽에 있고요. 아니군요. 네, 맞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가 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광역교통망인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개요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TX A 노선은 2018년 12월에 올해 안에 이제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착공할 것 같고요. GTX C 노선은 2019년에 기본 계획에 이제 착수 들어가고요. B 노선은 이제 예타 완료 추진하거나 아니면 통과 예타 없이 진행하는 게 이제 고려 중이고요. 그다음에 신안선선은 2019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착공하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역시 광주에서 홈매실까지 연장선 같은 경우에도 빨리 추진할 계획이고요. 계양 강화 고속도로도 예타 완료 빨리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어서 이제 광역에 대한 도로와 이제 철도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좀 취약적으로 좀 약한 교통이 이제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할 계획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별내선 영상 이제 옥정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7호선 연장선과 3호선 연장 서북부 연장 대화에서 파주시까지 파주 운정까지 3호선이 이제 연장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강선 이제 가칭이긴 한데 방화에서 이제 김포까지 이제 노선이 하나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방화까지 연결이 되면 요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계양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7호선 이제 양주
연장하는 양주시까지 연장하는 옥전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램, 위례 신도시 내에서 가는 트램, 마천역에서 마천역 이제 8호선이죠. 마천역하고 북정역이라 이렇게 서로 연결이 처음이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 내로만 진행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꾸준히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니아의 규옥자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메일로 연락 주세요. 블로그도 있으니까 현장답사 많이 갔으니까 현장답사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끝.